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7일 바이든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됐고 20일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도 즉시 성명을 내고 질서에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선거 후 무려 2개월 만에 미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었는데요. 이 같은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1월 6일 미 의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인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평화를 지킬 것을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경찰이 쏜 총에 퇴역 여자 공군이 숨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에 난입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폭력을 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 가운데 안티파 조직원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깃발을 들고 있었지만 트럼프 지지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기괴한 문양의 문신이 있었는데요. 손에는 공산당의 낫과 도끼 문양의 문신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 안티파나 좌파단체가 의회 난입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티파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위장해 의사당에 난입한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이유로 의사당에 난입했을까요? 자발적으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은 것일까요? 상하 양원은 사태가 발생하자 인정 절차를 잠시 중단했다가 당일 밤에 회의를 속개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신속하게 확정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20일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찬성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미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임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직후부터 정권 이양에 동의한 현재까지 계속된 좌파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매체, 의회, 극단 조직 등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권 이양을 하라며 트럼프를 압박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나서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적극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켰고 트위터와 유튜브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기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유지하라고 당부한 동영상까지 삭제했습니다. 트위치 등 다른 소셜미디어도 트럼프에 대한 언론 봉쇄에 합세했습니다. 트럼프는 퇴임하기 전부터 소셜미디어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주류 언론과 의회, 법원입니다. 언론과 의회는 이번 대선 부정 의혹에 맞서지 않으려 하였고 법원도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정선거의 진상은 영원히 밝혀질 길이 없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권 교체를 이룰 기회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은 아마도 유례 없는 대규모 쿠데타, 즉 중국 공산당과 극자 세력의 초안전 전략을 이용한 쿠데타일 것입니다. 여기서 초안전이란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하는 극한의 전쟁, 말하자면 무제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중공의 군사행동을 이끄는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번 대선의 진정한 승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대 승자는 이번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결탁한 서방 극자 세력과 동방의 중공 세력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오늘날 이렇듯 치밀하게 계산된 대규모 부정선거와 초안전식의 쿠데타가 발생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서 말입니다.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대선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과 양심, 정의와 보편적인 가치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이를 실천하고 수호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한결같이 이러한 신념과 가치관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좋은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굳건히 지킨다면 우리 자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도덕의 최저선과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지지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함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포기한다면 좋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양심과 정의의 힘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더 많은 부정적인 힘, 사악한 힘을 방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들이 양심과 도덕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양심과 도덕을 포기하고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실과 양심, 정의와 보편적 가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의 선한 마음과 양심 그리고 도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